오늘은 5년 만에 해외 유학을 마친 형이 돌아오는 날이다. 가족들은 매우 분주해 보였다. 과연 그건 그를 맞이하기 위함이었을까? 의심과 불안에 가만히 있지 못한 것이었을까? 형이 유학을 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친한 친구 한 명이 형을 보았다며 연락을 주었다. 야, 나 너네 형 봤는데? 너네 형 미국 갔다 하지 않았나? 분명 미국에 있어야 할 형이 왜 한국에 있다는 것인가? 난 믿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갈 무렵 형이 한국의 길 위로 걷고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목격해버렸다. 충격에 집으로 와버린 나는 조심스레 형에게 연락하여 물어봤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정말 거짓일 리 없는 목소리로 나를 다그쳤다. 처음 본 조금 화난 듯한 형의 모습에 말을 아끼기로 했다. 입학 증명서, 동아리 사람들과 찍은 사진, 카톡 프로필, 그는 분명 미국에 있었기에 내가 잘못 본 것일 거라 생각하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의 흔적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틀림없이 형은 한국에 있다. 부모님께 아무리 말해봐도 나만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뿐이다. 없는 집안에서 홀몸으로 미국으로 떠난 장남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의심할 용기가 나지 않나 보다. 형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보았지만 그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인 것 같았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 투자받은 우리 집안의 희망은 5년간의 유학을 끝내고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막대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정신병원에 들어갈 각오로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서 본격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했다. 난 형을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상담을 받은 것은 나였다. 그래도 가족들의 마음 한켠에 일말의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형이 오는 날 가족들의 표정이 오묘했기 때문이다. 오늘 결국 그가 돌아왔다. 그는 멀끔한 차림새로 미국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는 분명한 미국인이었다. 나는 더 무서워졌다. 5년 만에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인가?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 형은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형은 한국에 있었죠. 하지만 형의 친구들, 가족, 심지어 형 본인까지도 모두 그가 미국에 간 줄로만 아는데요. 주인공은 마치 외딴 섬에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혼자서 고통을 받습니다. 형의 영혼을 팔아넘긴 연기에 모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 완벽하게 속이며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를 믿는 것을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리플리 증후군 편입니다. 심리학 용어들 중에는 종종 문학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범죄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시에서 유래되었죠. 리플리 증후군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아무 거짓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의식적이 아닌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요. 계획된 행동이니만큼 이들은 일절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은 주로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알려져 있으나 하나의 질환보다는 조현병이나 우울증에서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조현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이 믿는 허구 세계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고 있던 주변인들은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피해를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쩌다 리플리 증후군을 앓게 되는 것일까요? 주로 강한 욕구와 높은 이상에 비해 턱없이 높은 현실 세계의 벽에 좌절하여 일어나는데요. 이로써 유발되는 강한 열등감은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의 방어기제로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거짓을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예시로 어떤 사람은 빛을 보면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병에 걸리기도 하였죠. 그녀는 학교폭력과 취업 실패에 시달렸는데요. 이후 사회에 나가기 두려워지자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몸에서 발진이라는 형태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이 자신의 몸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한 여성은 이혼 후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10년간 노모의 극진한 간병에 살아왔는데요. 노모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되어 두 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죠. 이 역시 이혼 후 현실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속여 두 다리에 마치 이상이 생긴 것처럼 믿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발진이 일어나고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증상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공격해서라도 자신의 정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리기 쉬운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신체 지능보다 언어 지능이 월등히 높은 경우, 자존감이 심하게 낮은 경우, 유년 시절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 두부 손상, 뇌전증 등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과거의 심리적 충격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거짓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능이 매우 높은 편이거나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지능이 높을 경우 위험성이 현저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리플리 증후군의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과거의 이유로 혹은 사회의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곳에서 꺼내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그들이 현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현실도 충분히 행복한 곳임을 반복해서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냉혹한 현실 세계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게 무작정 옳은 결정인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반파되어 버린 자신의 배를 버리고 새로운 황금빛 배를 갖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것이 유리구슬 속 작은 가짜 배일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배가 반파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리플리 증후군의 자가진단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2번.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3번.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4번. 타인이 많은 장소에서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5번.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6번.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7번. 친한 친구, 지인과의 만남이 적은 편이며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중 5개에서 6개 정도 해당된다면 리플리 증후군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쓰다 보니 저도 조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삶의 기대와 욕구를 조금 낮추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심리학 리플리 증후군 편이었습니다. 이상